순수한 의미로 혼자서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들마저도 그들끼리 힘을 합쳐 시너지를 발휘하는 세상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직장일이든 취미생활이든 타인과 팀을 이루어 하는 일이 대부분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팀인데도 어떤 팀은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놀라운 성과를 내는가 하면 또 어떤 팀은 부진한 실적으로 해체 위기에 빠집니다. 또 각 분야에서 한다 하는 능력자들을 모았지만 어벤져스 같은 팀은커녕 혼자 활동할 때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내놓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 잘 되는 팀과 안 되는 팀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전쟁터처럼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각자의 취향과 생각이 존중받으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은 어떤 식으로 일하는 걸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뭐니 해도 오래 일한 사람이 많은 직장이 최고야. 사람이 자주 바뀌면 뭔가 불안해.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이 대체적으로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 않아?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좀 편협해지더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소통이 최고지. 서로 소통 없는 팀은 정말 최악이야. 모두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럿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은 거잖아. 우리는 어렴풋이 그리고 막연히 이런 모습의 팀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팀마다 처한 상황, 환경, 팀이 하는 활동, 업무가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 한 가지 의미에서 좋은 팀을 정의할 수 없답니다. 팀 내에 오래 일한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팀원 간의 소통이 많다고 그 팀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팀. 성과를 내는 팀에는 법칙이 있다의 저자인 아사노 고지는 비즈니스 환경과 팀원의 협력 정도에 따라 팀을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의 변화 정도가 크면서 구성원끼리의 협력 정도가 낮은 유도 단체전형. 둘째, 환경의 변화 정도가 크면서 구성원들의 높은 협력 정도가 요구되는 축구형. 셋째, 환경의 변화 정도는 작으면서 구성원 간 협력 정도는 큰 야구형. 넷째, 환경의 변화와 협력 정도가 모두 작은 이어달리기형. 예를 들어 보험회사 영업팀은 팀원 한 명 한 명이 고객과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전체 실적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가 유도 단체전형에 해당합니다. 반면 스마트폰 앱 개발팀은 급변하는 IT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므로 축구형 팀에 해당합니다. 한편 레스토랑은 입지나 인테리어가 한 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는 없으면서 홀과 주방 직원이 긴밀히 소통해야 손님에게 서비스할 수 있죠. 따라서 레스토랑은 야구형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달리기형에는 공장 생산팀이 해당됩니다. 공장의 생산 환경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각자 담당한 부품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의 팀이 정확히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팀의 법칙을 적용해야 확실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이어달리기형에 머물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처럼 팀은 영업 1팀, 영업 2팀, 3팀, 4팀으로 단순히 나누고 업무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업무를 분배할 뿐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지만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협력 정도가 낮은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인 아사노 고지 역시 잘못된 접근법으로 그의 팀이 바닥까지 추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년간 갖은 애를 썼지만 팀 실적은 회복되지 않았고 퇴사자는 줄을 이었으며 팀 분위기는 나빠지기만 했죠. 하루하루 극심한 무력감에 시달리던 그는 어느 날 최후의 수단으로 고객에게 조언하던 기업 혁신 노하우를 변형해 자신의 팀에 적용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팀의 법칙이었죠. 단순하게 기간과 수치를 채우는 성과 목표가 아닌 의미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의사결정 방식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또 다양한 배경을 지닌 팀원들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활용했죠. 전통적인 소통 방식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년 만에 매출이 10배 증가해 사업이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30%가 넘던 퇴사율이 2%로 낮아졌습니다. 매출이 증가하자 회사의 시가총액까지 상승했고 패배자였던 그의 팀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팀의 법칙 하나로 성과와 분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거머쥔 것입니다. 더 팀의 저자인 아사노 고지는 이 생생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뛰어난 에이스 팀원, 혹은 완벽한 시스템이 없어도 자기 팀에 맞는 법칙을 따름으로써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팀에 속해 있으신가요? 시대는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정치된 팀에서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예전 방식을 고수하며 과거의 방식으로 팀을 이끌고 있진 않나요? 기억하세요. 성과를 내는 팀에는 확실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여러분의 팀 역시 눈에 보이는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 팀을 통해 우리 팀에 맞는 팀의 법칙을 공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대한 팀에는 위대한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 있다. 아사노 고지.